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32부 임사홍 조선 대표 소인배가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때는 이제 1477년 7월 성종 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시성을 가진 과부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가진 재산은 좀 있긴 했지만 혼자서 이제 여생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좀 이제 외롭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국가에서 더군다나 성종 때부터는 이 성리학을 일상생활에 체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꽤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어쨌거나 이 조시성을 가진 과부가 중매쟁이를 통해서 김주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특이 케이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뭐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게 불법까지는 아니고, 과부가 재혼을 한다는 거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 좀 이제 기피되고 꺼려지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었죠. 근데 원체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이 세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법처럼 됐던 거지.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 예를 들자면 법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야 된다. 원래 법은 없잖아요. 그런 건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혼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과부 조 씨가 가진 재산이 제법 있었는지 평소 그녀의 재산을 탐내던 나쁜 오라버니 그리고 이제 매부 이 두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가만 보니까 지금 이 과부 조 씨의 재산이 새로 결혼한 김주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럼 자기들이 이거 재산 빼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김주라는 사내를 찾아가서 날마다 이제 폭행,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혼을 강요를 하게 되었던 건데 하지만 김주가 끝내 이혼을 거부를 하자 오라비아 외부는 급기야 관할을 찾아가서 김주가 과부 조 씨를 강간을 했다, 겁탈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죄질이 나쁘죠.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의 고발이 무고라는 것이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자, 무고죄니까 이게 좀 처벌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죄를 모면할 목적으로 여기저기 뇌물을 바쳐가지고 청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건을 무마하고자 여기저기 진짜 막 들쑤시고 다녔는데 아니 생각할 수 있는 다 뇌물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뜻밖의 곳에서 로비가 먹혀들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승지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승지였던 한한이라는 인물이 결국 이들의 청탁을 받고서 동료 승지들을 설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정확하게 이제 청탁을 받은 것은 하나는 한 사람이고 이 하나니 나머지 승지들을 이제 설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도승지로 있었던 현석규가 원체 좀 대쪽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석규는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현석규를 빼놓고 패싱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포섭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머지 승지들을 포섭한 데 성공을 했는데요. 승지들끼리 이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를 본 다음에 동부 승지였던 홍쥐달이 대표가 돼서 성종에게 이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전하, 아무래도 이것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 조씨 집에 김주라는 사내가 찾아오니까 그 오라비 입장에서는 이거 겁탈당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무고죄로 다스리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진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자기 몰래 나머지 승지들끼리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크게 격노했던 도승지 현석규는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니 이게 무고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무고죄냐? 나 빼고 그리고 니들끼리가 합의 보는 게 말이 돼? 내가 도승지인데? 하면서 다른 승지들을 향해서 폭언을 퍼부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자리가 성종의 어전 바로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예의를 잊고서 동료 승지들에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화를 냈다라는 것은 당연히 신하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요즘 사회 기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높으신 분 앞에서 중간 계급자가 아무리 자기 하급자라고 해도 그렇지 윗사람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은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신하들이 이러한 점들을 들어가지고 현석규가 너무 무리한 행동을 했다. 동료 승지들에게 그렇게 막말 폭언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어전 앞에서 그런 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하면서 탄핵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종은 현석규의 강직한 행동을 오히려 높이 사게 돼요. 그러면서 현석규를 대사원으로 승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거죠. 뜻밖의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석규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성종의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때 신하들도 여기서 물러나질 않고 계속 현석규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성종은 현석규를 보란 듯이 형조 판서까지 올리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과부 조 씨의 재혼 사건, 정확하게는 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무고 사건이죠. 그걸로 인해서 현석규가 오히려 이제 떡상을 하게 돼요. 다른 승지들은 이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이걸 무마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현석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직하게 대쪽같이 대처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좀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성종은 그것보다도 현석규의 이런 대쪽 같은 행동을 더 높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석규의 이런 행동을 비난을 할 때는 훈구 대신이냐 대간이냐 그걸 가리지 않고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다 사안을 바라봤던 거죠. 저거 너무 무리한 행동이다. 어떻게 감히 어전 앞에서 그 동료들한테 저렇게 폭언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서 다들 이제 비판을 했던 건데 성종이 현석규를 계속 이제 총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슬슬 신하들도 이제 감을 잡아요.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치 없이 유자관과 몇몇 신하들이 다시 또 탄핵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현석규를 소인배라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서 그만 성종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대관들이 한 가지 정황을 포착을 하는데 유자광이 현석규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 했을 때 바로 임사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홍을 만나서 현석규를 탄핵하는 과정을 논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자 신하들, 정확하게는 대관들이 유자광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임사홍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자광이 한참 선배긴 해요. 자, 이때 당시 대관들은 평소에 자신들을 무시하고 겁없이 행동하는 임사홍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임사홍은 대단히 엘리트 관료였고 대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대관들이 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 이건 좀 너무 억지스러운 비판을 한다. 뭐 요즘식 말로 치자면 억가죠. 억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 임사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들하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대관들은 임사홍을 상당히 좀 이제 껄쩍지근하게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유자광이 상소를 올려서 성종의 분노를 샀고 그리고 그 유자광과 임사홍이 짬짬이를 했다라는 정황을 포착을 하자 이것을 기회로 여기게 된 겁니다. 사실 현석규의 행실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훈구냐 뭐 살인이냐 가리지 않고 다 그때는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대관들이 태세를 전환을 합니다.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관들은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이미 왕이 현석규에 대한 신임이 저 정도로 공고하기 때문에 현석규를 날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차라리 이 기회에 그동안 눈에 가시같이 행동을 했던 누구? 유자광, 임사홍 이런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특히 임사홍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관들은 이번 기회에 임사홍을 날려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관들은요, 뭐라고 탄핵 상소를 올리냐면은 유자광이 현석규를 저렇게 모함한 배후에는 임사홍이 관련이 있고 임사홍과 유자광이 이렇게 사서롭게 붕당을 맺고 협잡을 꾸미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소인배의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 구조를 짜요. 이것도 좀 억지스러웠다면 억지스러운 건데 근데 이 유자광의 상소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던 성종은 결국에는 대간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사홍과 유자광은 붕당을 만들어서 조정을 물랑케 했다는 죄로 귀양을 가게 되었던 거죠.
결국 대관들의 파워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근데 그 뒤에 처분이 조금 거시기하긴 해요. 그래도 유자강의 경우 5년 후에 사면이 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임사홍은 사면만 받았을 뿐이지 어쩐지 성종에게 끝까지 등용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임사홍은 대간들에게 조선을 대표하는 간신이자 몰입의 대명사, 소인배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조선 대표 소인배 1호, 바로 임사홍,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돼버린 거죠. 자, 더군다나 이제 성종한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제 왕따 신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임사홍이 성종에게 철저히 외면받게 됐던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인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원체 대관들의 파워가 막강해짐에 따라서 성종도 대관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연히 임사홍을 썼다가 이게 대관들하고 또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종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임사홍을 안 쓰는 게 낫겠다. 공연히 이거 써가지고 분란의 씨앗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아,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중전 윤 씨를 내치려던 첫 번째 시도가 사실상 누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냐면은 임사홍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임사홍이 성종한테 찍혀가지고 끝까지 등용이 안 됐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겠죠. 아무튼 이때 임사홍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향을 가는 바람에 진짜 이제 중전 윤씨가 폐비됐던 그 사건에는 별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임사홍은 대간들한테 이렇게 또 찍혔던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간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임사홍의 과거 전력, 그 커리어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이미지하고는 안 어울리는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임사홍과 대간의 트러블, 도대체 왜 그런 트러블들이 서로 생겼는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